자, 지금 상상 속의 그것, 기린과 용과 여자친구를 뛰어넘는 나온다 참으로 오랫동안 말은 많았는데 강산이 3번 바뀌고 야로나도 머가리를 3번이나 바꾼 그냥 코로나, 델타 코로나, 오미크론. 이거 원래 핑핑이 코로나였는 건 알죠? 무려 특정 지역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나 뭐랬다나. 뭐 여튼 코로나도 큰큰한 변종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인데 코로나 백신은 이제 3차를 끝내고 4차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 중에 있죠. 여튼 이 시점에서야 이제서야 나온 바로 그 녀석.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류로 쓰이는 백신, 그것도 코로나 백신은 딱 2가지, 거를 놈들 다 거르고 화이자, 모더나 2녀석들만 남았는데 이 녀석들은 모두 mRNA 기반 백신이죠. 이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대충 설명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상, 스파이크 단백 부분의 유전자 데이터를 우리 몸의 세포로 집어넣어서 세포 속에서 3D 프린트 역할을 하는 곳에서 몽타주,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을 뽑아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번 노바백스는 이런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바로 단백질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씁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일종의 진짜처럼 만들어진 마네킹 같은 존재라는 거죠. 좀 자세하게 보자면 대부분의 백신들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의 유전자를 뽑아내서 이 중에서 쓸모없는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은 쳐내고 곤충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에다 이 유전자를 끼워 넣은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나방에다가 감염시킨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팍팍 번식하고 나면 나방의 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만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나방이 단백질 생산 공장이 되는 거죠. 이 단백질을 정제하고 추출해낸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단백질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녀석이 아무래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냥 인위적인 인형이라서 뭔가 자극을 촉발한 미끈미끈한 것 같은 어떤 무언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면역 증강제죠.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매트릭스 M이라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 사포닌을 기반으로 한 물질인데 여튼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넣어주면 면역 증강제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스위치를 넣게 되고 그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스파이크 단백을 면역 세포들한테 각인시켜서 효과를 얻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백신 대상으로 쓰일 단백질을 만들어서 직접 체내에 넣고 면역 증강제를 써서 효과를 보는 방식은 이미 비형 간염 백신이나 자궁경부암 백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꽤 오래전부터 써오던 방식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백신의 제조 방식 자체는 검증이 이미 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녀석이 뉴백소비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주사기에 미리 담겨져서 나오는 프리필드 시린지의 형태로 발매가 되었죠. 18세 이상에서 21일 간격으로 2회 각 0.5ml씩을 접종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주사기째로 나오는지라 중간에 약 뺀다고 섞는 작업이나 나눠 담는 작업 없이 바로 접종이 쉽죠. 보관은 냉장 보관, 다른 일반 백신하고 비슷하게 2에서 8도에서 5개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의 임상시험은 4차례 정도 진행되었는데 대규모로 파악한 임상시험은 요 2개 정도, 미국에서 시행한 거랑 영국에서 시행한 3상 2개를 보면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미크론하고 델타 변이에 대한 내용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요. 미국 임상시험은 3만 달이 연구를, 영국 임상시험은 15,000달이 연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대조군 숫자가 약간 모자르긴 하지만 FDA 승인한 화이자 백신하고 긴급 승인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가 대충 3만에서 4만 달이 정도 연구를 했으니까 나쁜 연구로 보이진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군도 영국 연구에서는 27%, 미국 연구에서는 13% 정도로 적지 않은 수가 연구에 참여를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초창기에 고령군 숫자가 10%가 안 돼서 요상한 제재가 걸렸던 걸 생각해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효과는 영국 임상에서는 89.7%, 미국 임상에서는 90.4% 정도 효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평가가 아닌 초기 코로나에 대한 평가로 보이고요. 베타 변이에는 50% 정도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현재 난리부르스 중인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는 부스트샷으로 6개월 뒤에 노바백스 백신을 한 번 더 맞을 경우에 83% 정도의 효과로 추정된다고는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죠. 제약회사 피셜로 효과는 있다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믿기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요 임상 결과에 따르자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는데 을에 나타나는 맞은 부위 통증, 열 나거나 머리 아프고 몸살 나고 이런 거 정도고요.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졌다고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부작용이 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이상 반응 부분에서 심한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케이스 같은 건 없었는데 하필 심근염이 한 케이스 발견된 거죠. 물론 치료하고 좋아지긴 했지만요. 이외에도 뭐 혈관 부종, 뭐 신경염, 혈소판 감소증 등등 약간 꺼림칙한 부작용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중대 부작용 파트에 심근염이 있어서 소명 자료를 모은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런 중대 이상 반응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일단 백신을 승인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제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거죠. 전체적으로 효과와 부작용 비도를 봤을 때 쓸만하긴 한 것 같은데 완전 무결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녀석이다 라고 보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 부작용들 사실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미 사용 중인 백신에서도 낮은 빈도로 나오긴 나오는 부작용들이죠. 심지어 이런 부작용이 처음 임상시험 때는 잘 안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노바백스라고 검증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어도 어떤 식으로 숨겨진 문제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른 백신하고 섞어서 부스트샷용으로 써본 연구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 미접종자인 사람들한테 1차 접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아마 2월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에 많이 쓰여서 검증된 방식으로 만든 백신은 맞는데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조건부 승인으로 약간 시원한 맛이 없게 승인난 걸 봐서는 부작용 관련 이슈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게 아닌가. 뭐 모든 약이 다 그렇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약으로 보이지만 고전 오브 고전이었던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도 결국 안 타는 쓰레기 취급받고 저 멀리 사라져버렸고요. 신기술의 집약체 중 하나였던 아제 백신은 부작용으로 나락을 갔죠. 그래서 결국 백신이 진짜 쓸모있을지 아닐지 추후에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좀 더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사실 뭐 진짜 게임 체인저였으면 진작에 FDA 승인났을 거 아닌가 합니다만은 뭐 모르죠 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